안녕하세요. 상위 1%의 여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그 FMC에서 유동성 공급 정책을 장기간 가져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저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QE 양적 완화를 계속 진행하겠다, 600억 달러 이상의 자산 매입을 계속 진행한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어제는 뉴욕 증시는 상당히 뭐 상황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간밤에 끝난,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그 내수 축소, 그다음에 중국이 전 세계에 차지하는 교육량이 한 15% 되는 이러한 그 내수 축소가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뭐 이런 이슈로 지금 그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는 깊은 하락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빅스 지수인데요. 지금 빅스 지수 역시 뭐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이게 이제 주봉인데, 역사상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빅스 지수가 급등을 한 뭐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급등을 했고, 이제 급등은 미중 간의 무역 갈등에 따라서 공포 지수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한 뭐 그런 상황이었고요. 최근에 이제 그 미중 간에 뭐 1단계 합의가 추진되면서 공포가 상당히 안정화되는 뭐 그런 추세를 유지했었습니다. 하지만 2주 동안 발생한 이 공포의 근원적인 이유는 중국의 우한 지역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공포 지수가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뭐 절대적으로 20이 아직 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공포의 시작이라고 보기에는 좀 상당히 힘든데요. 한때 그 12까지 떨어졌던 이러한 공포 지수가 현재 그 18.23까지 급등을 하는 뭐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시장의 공포가 우려되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이러한 공포가 지금 막 시작을 해서 지금 지난주와 이번 주 2주 동안 시장을 공포 시장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큰 이슈 때마다 이러한 공포는 한 4주, 5주간 뭐 지속이 됐었고요. 지금 이러한 그 전염병을 통해서 공포가 지속된 거는 이번이 뭐 처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주간 미국 시장에도 영향을 끼쳤고요. 이러한 그 공포 심리의 확대는 이제 상대적으로 자본시장의 어떤 불안한 요소로 지금 현재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자산을 팔고 안전자산인 미국채를 매수하기 시작했고요. 현재 그 미국 10년물 미국채 가격이 급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주, 4주, 6주째 현재 뭐 급등을 한 뭐 그런 상황이고요. 시장이 불안하고 공포에 질리는 뭐 그런 상황에서 안전자산인 미국채 매수 뭐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위험자산인 증시를 팔고 채권으로서의 수요가 확대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이러한 공포가 어떤 글로벌 교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왕래에도 영향을 끼치고, 거기에 따른 이제 WTI 국제 원유도 뭐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뭐 그런 우려로 국제 유가 WTI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해서 신저점 되게 5달러선은 뭐 강력히 지지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51달러를 현재 지시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게 뭐 하락을 해서 지금 40달러 선까지 44달러네요. 이때까지 하락의 가능성은 일단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이러한 그 공포 점층적으로 뭐 확대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안전자산인 채권과 더불어 금 가격도 지금 수주 사이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점이었던 그 1,406달러에서 지금 1,588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이러한 그 공포 심리가 안전자산 수요로 이어지고, 특히 그 중국이 지금 위안화가 환율이 지금 상승을 하면서 우리나라 그 원달러 환율도 보온을 지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고치가 최근에 1230 유지를 했었는데 지금 1200달러 근처까지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지나면 1220달러에서 윗꼬리가 나올 확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그 캔들의 확대는 이게 이제 우한 지역의 어떤 그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위안화 자산을 팔고, 특히 MSCI 신흥국지수 펀드를 글로벌 자본들이 매도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일부 우리 그 금융자산, 우리 그 코스피 자산까지 매도를 하면서 지금 원달러 환율도 뭐 일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등의 장에서 과연 외국인들이
매수 환차손 리스크를 감안을 해서 우리 주식을 매수하는 것보다 그들은 중장기적으로 스윙 플레이를 하면서 환율 리스크를 해치하고자 하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금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최근에 뭐 상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게 이제 파란 선, 빨간 선이 이제 50일선이고 파란 선이 200일선이고요. 이때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만약에 그 우한 지역에 어떤 우려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어떤 그 외국인의 수급, 그 다음에 기관이 어떤 그 배당락 관련 매물 잔고를 많이 소진을 해서 기관의 어떤 동반 매수세를 이렇게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는데, 현재 그 우한 지역의 코로나로 인해서 공포심리 확산, 글로벌 그 위험 자산의 최말단에 있는 우리 증시를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코스피도 최근 3일 동안 뭐 깊은 하락을 보였습니다. 뭐 코스닥도 뭐 똑같은 상황인데요. 코스닥은 최근에 이제 저항대를 돌파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다가 지금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뭐 급락을 보인 뭐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그 150선까지 일단 그 이탈을 하는 뭐 그런 상황이 보였었고요. 이게 이제 채널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상승의 채널이 유지가 됐었는데 지금 하방 채널을 지금 이탈하려는 뭐 그런 조짐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그 외국인의 어떤 그 매수세를 확인을 해보면 지금 다행인 게 개인들이 뭐 7천억 이상 매수를 했다가 지금 그 매도를 지금 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지난 주말 그러니까 금요일 날 3천억 가까이를 개인이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물량을 외국인들이 다 매도를 한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 외국인이 위험자산, 특히 신흥국 MSCI 자본을 회수를 하면서 일부 그 해지 쪽 성격의 공매도가 우리나라에서 지속되는 걸로 지금 보이고요. 일단은 그 외국인의 공매도를 개인이 지금 신용으로 매수한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항상 역사는 반복되지만 이런 그 개인들의 어떤 신용 매수가 결국은 다 소진이 돼야 어떤 외국인이 어떤 매수를 가담을 해서 시장을 상승시키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의 매수세가 최근에 뭐 줄기차게 이어졌었는데, 이러한 매수세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월요일날 상해 증시도 개장을 하고 하면서 상해 증시가 급락을 할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되게 이제 우리나라는 증시에 연동돼서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크고, 그 다음에 미국 쪽은 나스닥 반도체 관련 종목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밤에 오늘 새벽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대 급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 외국인의 매도세, 그리고 또 중국 지수의 하락, 월요일날 우리 그 코스피 지수가 개파락 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졌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개인 그동안 신용으로 쌓아온 개인의 매수세가 일단 그 반대 매매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화는 개인들의 어떤 반대 매매가 상당히 조심스럽고요. 대신에 이제 그 장은 이제 저가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2100 이하에서는 어떤 연기금의 어떤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일한 매수세인 기간 연기금 쪽의 매수 종목을 소극적으로 매매해서 트레이딩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그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는 월요일하고 화요일장은 가급적 피하시고요. 수요일날 한 저가, 종가 또는 저가에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코스닥 종목도 뭐 똑같은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뭐 보면 다행히 개인이 많이 샀다가 지금 많이 판 뭐 그런 경우고요. 외국인하고 특히 기관은 저점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기관도 저점에서 이제 그 연기금 등 이쪽 세력들이 매수에 참여를 한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장은 이제 하락에서 항상 그동안 관례대로 기관들이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시장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은 연기금에서 매수에 참여를 해서 2100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2000 코스닥 기준으로 해서는 650 이하에서는 지금 뭐 기관들이 어떤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개인이 많이 보유한 코스닥 시장에 있어서 다음 월요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반대 매매에 특별히 유의를 하시고요. 이러한 그 반대 매매에 해당하는 방법들은
이제 저가에 일단 반대 매매가 줄어들고 일단 기관이 매수하는 시점, 그리고 이 반대 매매를 외국인이나 기관이 시점이 매수의 적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이제 기관은 현재 하방에서 많이 매수가 지금 진행이 돼서 코스닥도 기관이 한 410억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기관 매수 종목에 여전히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외국인이 지나치게 많이 파는 종목도 유의를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많이 팔지 않고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난주에 과연 기관들, 특히 기관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기관들이 지난주에도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매도세 추가되면서 5G, 그다음에 중국 관련 종목, 그다음에 반도체 소재, 장비, 이런 기업들이 기관이 매도를 많이 하면서 관련 종목이 상승 후 깊은 조정을 겪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SFA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기관들의 매수가 이어지면서 상승이 가능했었는데 기관들이 한 900만 주 이상을 매도를 하면서 이런 그 반도체 소부장 일부 종목에 대해서 깊은 하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락의 원인은 보다시피 외국인이 매수 상황에서 기관이 선별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이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었는데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이 됐고 그동안 사줬던 기관들이 매도를 하면서 이런 소부장 종목들이 깊은 하락을 맞이했습니다. 동진 세미캠, 여기도 기관이 상당히 많은 금액을 매도를 했고요. 원익 IPS, PSK 이런 종목도 기관들의 상당한 매도세가 일단 진행이 됐고요. 이러한 그 기관의 매도세로 일단은 이제 그 기관의 어떤 매도 트렌드가 이제 중요한데 일단은 기관이 매도하는 종목 시장에 수급이 별로 없어요. 외국인도 매도를 하고 특히 그 개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신용이라든가 미수 관련 그런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장은 다음 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한번 급락이 불가피한 걸로 보이고요. 대신에 지금 하방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100 이하에서는 저점에서 기관이 매수를 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매수의 주체는 연기금이다. 이쪽에 힌트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소부장 종목 중에서 그나마 외인들이 안 팔고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종목, 그 종목 특히 연기금이 지금 구원 투수로서 저가에서 매수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 관련 종목 중에 이제 제일 많은 종목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3개사가 합병을 한다,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지금 연기금에서 순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슈프리마 이런 종목, 그 다음에 좀 아쉽지만 SKC 코론 PI 카메라의 앞에 이제 필름을 만드는 그 회사인데 요거는 이제 외국인들은 매수를 많이 했는데 이 기관이 연기금이 소폭 매도를 했습니다. 알테오젠 이런 종목, 그리고 덕산네오룩스 같은 종목은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연기금에서 매도를 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주간 단위로 이렇게 보면 테크잉은 외국인이 기관들이 매도세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단위로는 연기금이 매수를 해서 하락 시에 추가로 조정 시에 매수가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돼 있고요. 펄어비스 현재 그 겨울방학 중이고 어떤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외출 제한적인 상황에서 게임주들이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서진 시스템, AD 테크놀로지 이 종목도 수급은 아직 나쁘지는 않습니다. 많이 한 근간 한 10여 % 이상 하락을 했는데 지금 순수하게 순매수가 들어온 그런 상황이었고요. 일단 슈프리마 보겠습니다. 유독 그 기관의 여기 이제 주봉이고요. 유독 그 지난주에도 외국인이 어떤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서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한 10% 정도 되네요. 되고 지금 신용 잔고율도 하락을 해서 지금 이미 개인들은 상승하는 그런 상황에서 차익 실현을 해서 신용잔고가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도 유일하게 슈프리마는 그 연기금이 매수를 참여한 그런 종목으로 돼 있고요. 아직까지는 최고의 종목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테크윙 이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지난주에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고요. 매물을 많이 쌓아놨는데 종목의 문제라기보다는 우한폐렴과 관련해서 일부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듯 하고요. 코스닥 지수에 편입이 돼서 지수 하락에
어떤 그 동반 하락하는 그런 모양새가 갖추어졌습니다. 지난주에 그 개인들이 많이 매도를 한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신용의 상당한 부분을 이미 개인들이 털기 시작을 했고요. 요 그 신용 매물을 지금 수급이 외국인하고 기관이 지금 받아놓은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테크윙은 추가 하락 시에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아직도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D 테크놀로지 요것도 뭐 추천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뭐 그 코스닥 뭐 종목에 어떤 포함이 돼서 코스닥 지수 플레이하는 외국인의 매도세, 그 다음에 기관의 어떤 일부 매도세 때문에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거래량이 많이 생긴. 그래서 요 밑에 부분에서는 좀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그 뭐 기관이 지난주에 일부 매도가 나오면서 유일하게 이제 기관이 매수해서 상승한 그런 종목이었거든요. 여기 이제 기관 매수 때문에 상승을 쭉 했었는데 최초로 이제 기관이 이렇게 매도를 했고 그래서 이제 조정을 겪은 뭐 그런 상황이었고요. 요때도 이렇게 보면 기관 매도세 때 이렇게 조정을 겪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AD 테크놀로지는 기관이 뭐 주포로 역할을 하고 있고 다음 주에 연기금이나 투신에서 매수가 들어온다면 상승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그 21선이 훼손이 안 된 뭐 그런 상황이고요. 요 종목도 관중에 넣어서 매매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APS 홀딩스 뭐 요 종목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그 깊은 음봉이 출현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빨간색 그 뭐 지지대에 지금 와 있는데 지금 지난주에는 뭐 개인들이 어떤 신용으로 많이 매수를 많이 했고 신용 비율이 한 7.42 정도 되네요. 요거는 이제 월요일 날 반대 매매가 나올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0,000원대 이하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이게 이제 매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락시 반대 매매가 진행을 할 때 신용이 털리는 그런 상황에 매수에 참여해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초록색 선들이 어떤 241선 강력한 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추가로 10,000원 이하로 뭐 하락을 한다 하면은 매수 찬스가 될 수 있고요. 지난번 작년 10월 28일 날 8,740원까지 하락을 했네요. 그래서 10,000원대 이하에서 매매를 하되 혹시 그 8,740원 종가로 이탈을 하면 손절하는 뭐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뭐 공부 차원에서 제가 접근해 드리는 종목입니다. 요새 이제 마스크 관련 종목, 그다음에 오늘도 뭐 대만이라든가 뭐 우리나라에서도 마스크 심각해서 뭐 정부에서 나눠서 어떤 관리를 한다 뭐 이런 이슈도 있고 한데 지금 뭐 중국도 그렇고 뭐 중국의 우리나라도 마스크를 200만 개를 긴급 지원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여간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보편적인 게 마스크를 쓰고 외출이나 뭐 어디 사람 만나서 들어올 때는 세정제로 이렇게 손을 씻어주는 그런 일일 그 관리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에 대해서는 이게 언제 할지 구분하는데 상당히 애를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고수들의 어떤 기법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상승 중에 뭐 최대 거래량이 요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때 일부 매도를 한 경우가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요 거래량의 이제 상승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으니까 요때는 이제 뭐 종가나 뭐 시가로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에는 쭉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이 거래량을 초과하지 않는. 그리고 최근에는 또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는 이제 1.5배 거래량이 생겼기 때문에 요때 종가로 매도를 했고 이 이후에는 요 거래량 이상 발생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뭐 그런 전략이 일단 필요하고요. 요게 이제 보면 이게 뭐 한 4천만 주 뭐 이렇게 되네요. 4천만 주. 굉장히 많은 뭐 거래량이 거래가 됐었는데 하여간 4천만 주가 나오면서 어떤 거래량이 생기면 요거는 뭐 차익 실현하는 뭐 그런 전략이 유효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단 이제 최근에도 금요일 날도 거래량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개인 비율이 거의 뭐 90% 이상의 보유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는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이 종목을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고요. 주식은 정보고 모든 사람이 아는 거는 호재가 아니죠.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동반을 했다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호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주식은 세 사람이잖아요. 기관,
외국인, 그다음에 개인도 있는데 요즘 개인 중에 일부 세력들이 있어요. 자금을 뭐 모아서 뭐 100억 단위로 움직이는 뭐 그런 부티크 같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보이다.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마스크가 품귀 현상이다. 마스크 회사들이 뭐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다 아는 경우에는 이게 정보의 가공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누군가가 이미 재료로서 이미 다 소진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터진다는 얘기는 이제 내가 이거에 대한 나만 아는 정보가 이미 노출이 됐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는 팔고, 그 파는 세력이 팔면 어차피 개인이나 뭐 외국인 기관이 사야 되는데 이거는 거래량이 뭐 90% 이상이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이 매수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보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승 시에 매도를 하는 게 맞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아직까지는 살아는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 변동성이 급증할 그런 확률이 큽니다. 그게 이제 뭐 고가에서 길게 나오면, 그리고 매수 주체가 개인이라고 하면 이런 종목을 개인이 매매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승 시에 매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SAMT 이 종목도 뭐 지난번에 뭐 얘기가 됐었던 뭐 그런 종목이고요. 지금 지난주에도 뭐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 양은 많지는 않지만 일단 매수에 참여했던 기관이 떠나지는 않았고요. 대신에 어떤 그 지난주에 어떤 시장의 영향으로 밑꼬리가 뭐 길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위쪽에 가면 차익 매물이 일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거래량이 많이 일단 터진 상태예요. 일단. 그래서 이건에 대해서도 이런 어떤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일단 해보고요. 대신에 이제 이게 이제 신용으로 뭐 개인이 일부 참여를 했고 미수로 일부 매수를 한 뭐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월 화일 날 만약에 반대 매매로 인해서 급락을 한다고 하면 이 종목도 기관의 어떤 매수세로, 그리고 신용과 뭐 반대 매매로 인한 어떤 급락 시에 매수가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을 이렇게 보면 APS 홀딩스에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1, 2, 3, 4 뭐 이상 하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그때 이제 매도세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그동안 뭐 상승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요 종목은 지금 뭐 어딘가 뭐 60일선에서 뭐 지지가 가능하다고 일단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제 요런 것들은 일단 그 빨간색 이렇게 양봉, 요런 형태 양봉을 보고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 요런 데 매수를 하면 또 한 번 음봉이 나오면 이제 뭐 개인들이 실수하기 좋은 뭐 물을 추가로 탄다던가 해서 결국은 반등 시점에 뭐 견디지 못하고 뭐 반대 매매를 당하다던가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하락이 매수의 기회를 뭐 개인한테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요. 요것도 뭐 수요일 날 뭐 종가라든가 장중 변동성을 활용을 해서 아래 꼬리 때 매수 참여가 가능한 뭐 그런 종목으로 생각을 합니다. AD 테크놀로지 뭐 요 종목도 똑같거든요. 요 종목도 최근에 33,000원까지 갔다가 뭐 깊은 음봉을 지속적으로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때 뭐 거래량이 많지는 않아요. 이 거래량 20선을 초과하지 않았고, 요거는 이제 그 시장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 종목도 뭐 많이 떨어져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개인들이 실수하는 뭐 물타기 해서 하락 시에 보유 비중이 많아져 버리면 결국 운신의 역할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뭐 새로운 종목, 신규 종목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신규 종목에 올라타기도 힘들고, 결국은 이걸 매도한 이후에 올라타면 또 엇박자 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고 해서 소량만 매수를 하고, 가급적 매수 찬스는 이런 그 양봉 시에 뭐 확인을 하고 매수에 참여를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펄어비스인데요. 이건 뭐 기관 외국인 수급은 좋은데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검은 사막 등 해서 제가 뭐 게임은 잘 모르는데 이런저런 이슈화해서 상승이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한데, 최근에 뭐 거래량은 많이 없지만 뭐 음봉이 많이 출현을 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이야기가 좀 힘들고 상당히 종목이 고가고 해서 우리의 주장대로 뭐 아까 얘기한 반도체 소부장, 특히 뭐 테크인 같은 종목에 뭐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고점보다는 제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 정도를 공략을 하자. 왜냐하면 저런 상황은 정도 어떤 음봉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명절 전에 매수를 했다면 지난주에 또 음봉을 또 맞았고 2번, 이번 주에 이제 음봉을 맞고 밑에 꼬리를 다느냐
아니면 단봉으로 음봉을 맞느냐에 따라 이제 성격은 다른데, 일단 추정컨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공포의 때 상황을 지금 통과를 하고 있는 듯하고, 밤이 깊을수록 뭐 새벽이 다가온다, 뭐 이런 희망을 일단 가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조정 시에 이것도 11,000원 이하 종목에서는 추가적으로 매수가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슈프리마도 뭐 똑같은데, 지난주 금요일은 이렇게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시장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요거는 기준 봉이 이제 외국인들이 뭐 요때 매수를 일부 했고, 그 다음에 그 세력이 또다시 2차 매수를 해서 이렇게 상승한 상황입니다. 이게 한 1, 2, 3, 4, 5, 6 이게 한번 이렇게 외국인이 매수를 한 이후에는 한참 동안 쉬어가요. 5, 6일. 그러니까 다음 주 중에는 저가에 매수를 하면 그 다음 주에 이런 상승에 또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슈프리마는 일단은 45,000원 이하에서 세네 번 나눠서 수목금이라든가 이렇게 저가로 매수를 하면 수익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일단 해보고요. 뭐 웰크론 요 종목도 이제 공부를 위해서, 사실은 선수들은 요때가 일단 매도 시점이고요. 거래량이 급증을 했죠. 그러니까 전 거래량 1.5배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하다가 매도 세력이 일단 없고 쭉 기다렸다가 사실은 요때 다시 매수에 참여를 해서 보유를 하고, 지금 거래량이 일단 최대 거래량 요때를 지금 돌파를 요때는 안 했어요. 목요일 날은. 하지만 금요일 날은 지금 이 최대 거래량을 지금 돌파를 한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때는 이제 사실은 매도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으로 제 생각이고요. 이런 것들을 개인들이 뭐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따라하기는 뭐 상당히 힘들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우리 그 코덱스 레버리지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 이게 그 어떤 14,000원대가 하향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향후에 이게 저항대로 이렇게 지지대 역할을 하다가 요 빨간색 선이 밑가격으로 떨어지면 이게 이제 저항대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항대. 그래서 기관들은 지금 과거에 2050 뭐 이때 저가 매수가 가능하다, 이런 판단 하에 지금 지수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매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가의 인식이 확산되면서 연기금 비롯해서 뭐 금융투자 쪽에 일단 그 기관의 매수세가 다음 주에 뭐 어떤 반대 매매가 나온 경우 기관의 매수가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 종목 중에 이제 살 종목이 없다, 어느 종목이 얼마만큼 떨어질지 몰라서 나는 좀 투자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올해 화두가, 오늘 이제 수출입 실적이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 1월 달에는 지금 그 명절 연휴가 많이 끼고 해서 수출이라든가 이런 실적이 저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쪽에 회복세가 뚜렷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반도체 그 소부장 종목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대장은 삼성전자죠. 그래서 이러한 그 삼성전자와 그 다음에 요새 MLCC 관련 삼성전기, 그 다음에 배터리 관련 2차 전지 관련해서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추세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 세 종목이 거의 보유 비중이 한 코덱스 삼성그룹 구성 종목의 한 4%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가령 나는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싶다, 나는 우리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에 투자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이 삼성그룹, 코덱스 삼성그룹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7,540원에서 지금 7,000원까지 하락을 했고, 물론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는 경우, 만약에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를 투자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해서 안정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도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종목 같은 거 신경 쓰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유망한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할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은 올해를 정점으로 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월화수 저가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코덱스 삼성그룹주를 매수를 해서 최소한 그 3개월을 보유를 한다면 수익률이 10% 이상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런 종목이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해 증시는 개장을 안 해서 지금 월요일 날 개장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코덱스 중국 본토 A50, 이게 펀드로 나와 있고요. 이게 지금 뉴욕 시장에서는 선물로도 나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한 폐렴 관련,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그동안 직계 맞아서
뭐 금요일 날이 저가인 16,500원을 현재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18,995에서 한 12% 이상 뭐 급락을 한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장이 얼마나 많이 떨어질 것이냐, 뭐 바닥이 어딜 것이냐, 뭐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지금 이게 뭐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라 이제 급락이 진행 중인 뭐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봉으로 뭐 5일선 매매를 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이 보이면서 양봉이 좀 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저점에서 매수 세력이 등장을 하면서 5일선이라도 이런 쌍바닥 형태를 유지하는 뭐 그런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개인이 매수하는 시점 바로 이런 시점이에요. 좀 이게 뭐 수익은 적지 않지만 이 지점을 개인들이 알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여기 뭐 캔들이 5일선 위에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요거는 뭐 시간을 알려달라 하면은 이게 이제 우한폐렴 관련해서 확진자하고 사망자 증가율이 둔화가 되는 게 팩트거든요. 근데 어제 오늘에서 뭐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었고 사망자도 거의 뭐 206명을 육박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이 확산의 그런 파동에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수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 일단 지켜보고요. 일단 이게 이제 뭐 다음 주 접어들면 일단 우한폐렴이 시장에 반응한 그런 한 2주 접어들거든요. 이미 이제 확진이 됐고 추가적으로 이제 잠복해 있다가 확진으로 돌아서는 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다음 주 한 말 정도 되면 사망자 수나 확진자 수가 증가율이 좀 그 둔화될 듯한 뭐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것도 매매가 가능해요. 코덱스 중국 본토 A150, A50. 이것도 이제 각 증권사마다 ETF거든요. 이게 코덱스 중국 본토 A50. 이것도 상해 증시는 개장을 안 했지만 선물은 뉴욕 거래소에서도 거래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도 계속 거래가 가능했던 그런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그 1월 달에 수출이 뭐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반도세 회복세가 뭐 뚜렷했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지금 기관에 대한 이제 매도세가 이놈들은 왜 이렇게 파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놈들이 그 작년에 뭐 금융투자 주관으로 해서 9조 원, 10조 원을 샀다고 하네요. 작년 12월 27일 이후부터 이제 차익 거래에 계속 나섰는데 지금 이제 뭐 한 5조 원, 6조 원 정도 팔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추가로 3조 원 정도가 남아 있다. 근데 뭐 이 세력도 어차피 그 차익 거래를 준비를 하기 때문에 가령 시장이 이렇게 너무 떨어져 버리면 더 이상 뭐 차익에 나설 수가 없죠. 뭐 장이 올라가야 일부 차익 남은 차익을 이제 소진시킬 수 있고 한데, 그래서 이 급락을 해버리면 이제 소진이 안 되고 오히려 이들이 소진보다는 저가를 활용해서 매수세로 뭐 전환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지난 주말에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뭐 4,209억 원을 매도를 하고, 지금 개인과 기관, 지금 여기서 뭐 개인은 요새 뭐 하락기에 뭐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이 금요일날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관은 무슨냐 이렇게 보니까 차익거래, 요거는 이제 선물하고 관련돼서 현물하고 차익을 이제 거래를 해서 차익을 챙기는 그런 거래를 차익거래라고 하고, 비차익거래는 말 그대로 프로그램 매도랑 똑같은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보고 이 지수 밑에 되면 바스켓에 담겨 있는 모든 종목을 이제 매도를 한다. 뭐 이런 매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기관들도 일부 뭐 매도를 하지만 자금의 성격에 따라 저점에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되고요. 외국인들이 단 4,259억 원 뭐 순매도를 했다. 요거는 최근에는 액티브 펀드보다는 패시브 펀드가 많아요. 외국인 자금들이. 특히 그 레포 시장을 통해서 지금 헤지 펀드들이 단기 수익을 노리고 글로벌 이머징 마켓 쪽에 돈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매도를 한다고 하면 중국 때문에 매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MS 지수 관련 각국마다 이렇게 보유 비중이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뭐 30%가 넘어가는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매도를 하면 이제 같이 펀드 내에 같이 같은 바스켓에 있는 우리 시장, 그 다음에 뭐 대만 이런 쪽을 뭐 통으로 해서 같이 매도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세는 쉽게 매수세로 뭐 전환되기는 힘든 듯합니다.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상황이 뭐 진정이 돼야 매수세로 뭐 전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 그 기관은 아까 얘기한 뭐 이러한 매도세가 항상 역사적으로
코스피는 2100 이하에서 뭐 코스닥은 640 이하에서 기관들이 매수세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뭐 아직 어떤 연말에 배당 차익 매수세를 보유보다 처분을 못하고 있지만 이게 뭐 지수가 워낙 급락을 해버리면 이들도 결국 차익 매물을 내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매수로 전환이 될 수 있고 해서 일단 기관의 수급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들의 수급의 역할은 말 그대로 이제 아까 얘기한 그 보유한 자금들을 일부 저가를 이용을 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성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월화 만약에 개인이 갖고 있는 뭐 반대 매매 성격, 뭐 신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차 뭐 이런 것들이 다음 주 월화에 뭐 쏟아진다고 하면 그때 주포로서 뭐 개인 기관의 역할이 강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관의 어떤 그 수급 동향을 수시로 확인을 하면서 매수에 참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뭐 바이오가 뭐 여러 가지 뭐 이슈 때문에 뭐 급락을 했었죠. 그래서 하여간 작년에 개인들이 이 시장에 쏟아놓은 뭐 반대 매매 규모가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물량이 거의 뭐 1조 원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급락 시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금의 어떤 한시성 때문에 항상 일어나는 이런 개인의 반대 매매로 개인도 큰 손실을 입고, 오히려 이러한 그 반대 매매는 보유 물량 전체에 대해서 바스켓으로 때리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종목을 뭐 개인들이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좋은 종목을 저가에 또 외국인이나 기관이 살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게 반대 매매에 대해서 잠깐 뭐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이제 신용거래, 그다음 미수거래 등이 이제 주가가 일정 수준으로 떨어지면 외상으로 산 이런 증시를 증권사가 강제로 처분해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내일하고 모레 이러한 반대 매매가 일어날 확률이 크고요. 이러한 반대 매매를 통해서 개인들은 또 다른 뭐 손해를 급증을 시키고, 이 반대 매매 축에 서 있는 바스켓 종목들이 쌍가부에 기관이나 외국인에 털리게 되는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에 보니까 외국인 비중이 38%네요. 39.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 유가 시장에 있어서 전체 총액이 이제 1,500조 원이 되네요. 1,500조. 그 중에 이제 한 600조 원을 외국인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보유 지분을 활용을 해서 파생 시장, 특히 뭐 공매도 등 파생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기관도 그렇고 개인들도 이러한 그 파생 시장의 어떤 그들의 역할로 인해서 뭐 자유로울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그렇게 말하고 싶고요. 반면 그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 보유 시가 비중이 10%뿐이 안 돼요. 코스닥은. 그래서 코스닥 전체 시총이 244조 원, 한 50조 원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25조 원을 이제 외국인들이 보유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가 지금 244조 원, 근데 1,500조 원, 거의 한 7배 되네, 7배.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 시장에 한 7, 8배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끔 가다가 이제 코스닥에 뭐 외국인들이 뭐 1,000억 이상을 매수를 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코스피로 따지면 한 7천억 이상 매수를 했다고 비율상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미수에 대한 거를 이제 뭐 학습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미수는 당일 매도 원칙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무조건 2거래일까지 현금 입금을 해야 하지 않는 경우 반대 매매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 동안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주고 3일째까지 이제 돈을 안 갚으면 이제 반대 매매가 나갈 수 있다. 이런 거래일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누가 뭐 7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거래를 해서 뭐 하다 보니까 총액이 만약에 1,000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한 140% 이 사람은 이제 신용을 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1,000만 원대 이하로 계좌가 유지를 하는 경우 3거일째 연속 2거래일 이상 동안 계속 해야 하는 경우 3개월째 이제 반대 매매가 나가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레버리지를 써서 700만 원이면 이 사람은 이제 뭐 한 1,000만 원 이상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상 뭐 이렇게 손해가 발생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바로 이제 담보 부족으로 반대 매매가 나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시장에서 확실한 거는 제 생각인데 한 3개월 후에 반도체, 5G 반도체 종목이 뭐 실적은 나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 아까 그 삼성그룹 ETF 종목도 이번 주 중이나 말이나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저가로 살 수 있는 확실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아직 그 중국 ETF 관련 뭐 A50 같은 경우는 어떤 그 공포의 확산 지점에 있기 때문에 공포의 어떤 수렴 지점, 즉 확산과 사망률이 증가율이 뭐 증가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매수에 참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글쎄요, 뭐 저도 장담은 못 하는데 하여간 중국 외에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다음 주에 아마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뉴욕의 뭐 나스닥 지수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은 지금 뭐 시장의 유동성이 추가로 공급이 된다는 뭐 파월 이상 이야기도 있고, 어차피 탄핵 이슈도 다음 주 수요일이면 이제 탄핵 부결로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가 많이 상쇄될 뭐 그런 확률이 일단 크고요. 중장기적으로 중국이 더 이상 그 확산되는 뭐 그런 현상이 만약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 지속이 된다고 하면 어차피 수렴 기간 동안 또 절대적으로 1개월 이상을 소진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중국 소비에도 문제가 생기고 미국도 소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전체 경기에 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거고, 지난번에 사스 때는 GDP 한 0.2까지 영향을 끼쳤는데 지금 사망자 수나 확진자 수가 그때를 지금 그 규모 면에서 지금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 어떤 대전환은 어떤 확산의 현상이 다소 주춤해지는 주말 정도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하여간 최근에 이제 다음 주 월 화요일 날 이제 뭐 개인의 반대 매매가 등장을 하고, 어떤 매수 주체가 과연 누구냐 따지면 어떤 그 기관의 매수세가 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연기금이나 뭐 금융 투자에서 구원병 역할을 해서 개인의 어떤 그 반대 매매를 어느 정도 소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보다는 그 기관의 어떤 수급에 의존을 해서 다음 주는 그 매매에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다음 주에 뭐 슈프리마나 뭐 기타 아까 얘기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갖고, 일단은 급락시에 뭐 화요일이 뭐 정점이 된다 뭐 이렇게는 이야기를 못 하는데, 수요일 종가 정도면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 글로벌 시장에 어떤 반등의 기미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자,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